테헤란은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외부 공격이 아닙니다. 이는 정권 내부에서 오는 붕괴입니다. 4월 22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체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락치 외무장관이 인질로 잡혀 구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리바 북국회의장은 4월 22일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협상가들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혁명광장에서 IRGC 군인들이 쿠람샤르 4호 탄도미사일 위에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지만 그 테이블을 뒤집은 손이 이제 나라 자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에는 관이가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봉쇄 속에서 빵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정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쿠데타, 내부 붕괴, 대중봉기의 촉발이 모두 동시에 수렴하는 중요한 문턱에 있으며 그 문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 민간 지도부의 세 주요 인물인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이 인질로 잡히거나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4월 22일에 갈리바프는 공식적으로 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글쎄요, 오전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다음 협상 라운드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사임했다고 하지만 시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IRGC에 의해 해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IRGC가 협상을 방해한 날은 갈리바프가 실각한 날과 같았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갈리바프는 모든 미국의 제안을 맡고 있었지만 그가 평화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그를 배제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것은 테이블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4월 23일에 페제시키안, 갈리바프, 아라크치는 몇 분 안에 똑같은 메시지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게시했습니다. 3명의 다른 관리들의 독립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 지시된 텍스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IRGC의 수장 바헤디입니다. 민간 지도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조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질 및 구금 주장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군대가 사실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선출된 공무원들은 배제되었고 대화를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임되고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 중 어느 것도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반이란 계정에 의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장들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란이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22일 폭스뉴스의 제시 워터스는 장군들이 평화회담을 막고 자신들의 협상가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란 인터내셔널은 IRGC가 민간 지도부를 배제하고 사실상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독립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ISWCTP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으며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졸카다르 비서가 IRGC와 민간 지도부 간의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IRGC의 행동은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40월 22일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그들은 2000km 사거리에 코람샤르 4미사일을 혁명광장에 배치하고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IRGC는 협상이 끝나기를 원하며 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미사일을 축하하는 동안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빵줄을 서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폭발했고 봉쇄는 매일 조금씩 이란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자들이 미사일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대다수의 이란인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대가는 언젠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IRGC가 왜 협상을 중단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 국가 내에서 IRGC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RGC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동시에 이란 최대의 경제 주체이자 정보망 관리자이며 이념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IRGC 사령관의 관점에서 전쟁은 이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공고히 할 기회입니다. 평화가 오면
IRGC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됩니다. 예산이 삭감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K하탐 알람비아 같은 경제 제국이 위협받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IRGC는 유일한 생존 권력이 됩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다른 어떤 그룹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군대가 이란을 장악하고 민간 정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였으며 이제 그들은 이를 실현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의 가장 명확한 증거를 호르무즈에서 보았습니다. 4월 17일 아락치 외무장관은 해협이 모든 상업 선박에 개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IRGC는 선박에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IRGC 군인들은 배들에게 저 바보 말을 듣지 마라. 해협은 열려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형 텔레비전은 아라크치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간 정부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고 군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보아왔듯이 총을 가진 쪽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중심에는 3월 1일에 IRGC 사령관으로 임명된 아흐마드 바히디가 있습니다. 이란의 해외 테러 조직의 설계자로 알려진 그는 솔레이마니 이전에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쿠드스군을 지휘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센터 공격에서 85명 사망, 인터폴 적색 수배. 그가 강경한 보안 인물들과 함께 통제를 강화하는 동안 민간 지도부는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바이디의 목표는 협상이 아니라 이란 국가에 대한 혁명 수비대의 완전한 지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미묘함이 있습니다. 갈리바프 자신도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입니다. 그는 변경에서 자랐고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체 전직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숙청이 아니라 순수한 권력 장악입니다. 바히디는 경쟁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독점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의 진정한 대가는 이란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협상이 무너지면서 봉쇄가 계속됩니다. 봉쇄가 계속되면서 경제가 붕괴됩니다. 경제가 붕괴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고서는 백악관이 이 위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통령 펜스, 제로드 쿠시너,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와 함께 하루 종일 옵션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고문들은 트럼프에게 이란 정부가 통일된 전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을 포함한 협상팀은 합의를 승인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총책임자 바히디를 포함한 IRGC 지도부로부터 권력 장악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 평가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협상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통합된 제안을 원합니다. ISW CTP의 분석은 이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은 여전히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경파와 실용주의자로 구성된 분열된 위원회와 협상하고 있으며 통일된 입장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임명의 관리는 4월 22일에 AXOS의 최고국가안보회의 비서 졸 카드르가 IRGC, 민간 지도부, 최고 지도자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한 중복과 파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이란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권이 통일된 협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결과로 폭격 대신 경제적 압박 전략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행간에서 읽어야 합니다. 아미르 원스와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샤리프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자들이 공동 제안을 제시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지만 군대의 봉쇄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IRGC의 내부 갈등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개입하기보다는 이란의 내부 역학이 정권을 약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차원은 아라크치의 X계정에 게시된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쓴 것인지 IRGC가 그의 전화를 사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메시지는 이란 항구 봉쇄는 전쟁 행위이며 휴전 위반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논리 체계에서는 미국의 봉쇄는 위반이지만
이란의 걸프 국가 봉쇄는 정당한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닫기 시작한 것은 이란이었습니다.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란이었습니다. 휴전 중에 해협을 열기로 합의한 것도 이란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정권의 외교적 서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페트레이어스 장군의 경제 분석이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란은 약 35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통되는 180만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란 경제의 80에서 90%는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치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점은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보안부대는 정권을 보호하는 구조에서 위협하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 상황은 IRGC의 쿠데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정권의 순통을 조이고 있으며 권력 통합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베센트의 성명은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며칠 내에 카르그 섬 저장 시설이 가득 차고 이란의 유전이 폐쇄될 것입니다. 이 유정 폐쇄는 이란에게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폐쇄된 유정을 재가동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재가동하더라도 석유의 5에서 10%를 영구적으로 잃기 때문입니다. 그 자금을 찾는 것은 이란 정권에게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IRGC가 협상을 방해할수록 봉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봉쇄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유정이 폐쇄됩니다. 유정이 더 많이 폐쇄될수록 이란의 미래는 더 불타오릅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보안부대는 정권의 보호자에서 위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IRGC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지만 전쟁은 경제를 파괴하고 경제가 죽으면 권력도 약화됩니다. 이란의 이 난관에 대한 대응은 정권의 전략적 절박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이를 이란 항구로 끌고 가 미국의 봉쇄에 대한 보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분석해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세 쪽의 배를 공격하고 두 척을 납포했는데 하나는 그리스 소속,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의 본사를 둔 회사 소속, 마지막 하나는 스위스의 본사를 둔 회사 소속입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의 선박을 납포하여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삼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IRGC와 반공식적으로 연결된 두 계정이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 나라들을 떠나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겨냥한 국가는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로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사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을 위해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란은 자신에게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을 아는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위협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방어력이 없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대응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페트레이어스가 이를 직접 설명합니다. 도하의 액화천연가스 생산 능력의 17%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페트레이어스는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걸프 국가들의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는 확실히 더 이상의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통제할 수 없고 자국의 해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자국의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다른 모든 사람의 경제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사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아온 패턴입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은 절반감에 전 세계 테러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모두 종합해보면 나타나는 구조적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로 분석될 수 없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준군사 네트워크가 무장 세력과 정치기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무주타바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는 혼수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인명을 알지 못합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가택 연금 상태가 아니더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IRGC 사령관 바히디는 전술 전장을 관리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팀의 리더인 갈리바프는 IRGC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의 군사부문에 의해 소외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분석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국가로 위장한 군사조직입니다. IRGC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이란의 가장 큰 경제 주체로 건설, 통신, 석유화학, 은행업에서 거대한 제국입니다. 평화가 오면 이 제국은 의문을 받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그것은 커집니다. 이것이 가택연금 주장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평화는 경제 붕괴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테헤란에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번의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이란 소식통들은 이것이 방공 시스템 테스트였으며 공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지만 그 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쿠데타 주장, 휴전 만료, 미사일 전실, 그리고 방공 훈련이 모두 같은 24시간 내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국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부 세력에게 이란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정권이 이념적으로 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IRGC를 선호하는 파트너로 볼 수 있지만 그 같은 경직성은 이란의 외교적 유연성을 빼앗고 모든 위기 지점에서 긴장 고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란의 대리 네트워크,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민병대는 IRGC의 완전한 통제하에 더 공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을 만성적인 불안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핵 차원도 우려됩니다. IRGC의 완전한 지배는 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고 어떤 핵 협상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히디 같은 인물들이 그은 레드라인은 민간 협상가들의 유연성을 없앱니다. 군사적 핵 문턱에 접근하는 것은 지역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IRGC 지배해서는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도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IRGC는 자신들의 국민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 외무장관, 국회의장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이슬람 공화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호하는 것은 이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에 대한 IRGC의 독점입니다. 가만 리서치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중의 63%가 이 전쟁이 국민이 아님 정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후사 아미니 시위 이후 쌓여온 분노는 경제 붕괴와 결합하여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은 정권이 자체 보안 부대에조차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이란의 앞길은 좁고 어둡지만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 돌아가는 바퀴가 호르무즈에서 도하까지, 텔아비브에서 베이징까지 모든 사람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